2023년 12월 대한민국 차세대 공군 수송기로 브라질 엠브라에르의 C-390이 선정되었습니다. C-390을 선택한 대한민국에게 항공기술을 적극 이전하고 정비 권한을 줄 것이며 한국의 부품 비중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브라질의 항공기 회사인 엠브라에르의 프란시스코 고메스 네토 CEO는 얼마 전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항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3년 12월 대한민국 차세대 공군 수송기로 미국 로키드 마틴의 C-130J가 아닌 브라질 엠브라에르의 C-390을 선정했습니다. 이 계약 후 대한민국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 엠브라에르 CEO의 자세한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대한민국에 도입하는 C-390의 정비 권한을 전부 대한민국에게 주고 유지, 보수, 정비 기술을 이전하는 등의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군이 운영하는 F-35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자체 유지, 보수, 정비가 되지 않으며 일본, 호주로 보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 항산업체의 경우 무기를 수출하고도 정비 권한을 주지 않아서 부품이 제때 오지 않거나 정비 시간이 오래 걸려 운용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엠브라에르의 경우 이 모든 것을 해외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고장에 대처할 수 있고 정비 기술 및 품질이 올라가면서 기체 정비에 대한 가격 또한 낮아지는 이점도 있다 합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유지, 보수, 수리를 하면서 부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이와 관련된 국내 방산업체들은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엠브라에르의 C-390은 브라질과 포르투갈 공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 네덜란드가 C-390을 도입할 예정이며 중동 및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합니다. 이렇게 도입 국가가 늘어나게 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C-390의 부품이 해외로 수출될 수도 있으며 가까운 아시아의 기체가 우리나라로 들어와 수리를 하고 가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될수록 한국 업체들의 큰 수혜가 예상되는데 이와 별도로 엠브라에르는 자신들이 만든 민항용 비행기 E2의 정비 권한 또한 한국에 이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엠브라에르의 민항기 날개와 동체에 들어가는 몇몇 부품은 이미 한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완제품의 약 10%가 한국 부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10%를 넘어서 한국 제품을 더욱 많이 도입할 예정이고 해외 시장 진출이 더 확대되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현재 개발 예정인 한국형 다목적 수송기에 대해서도 물량 그리고 전세계 다목적 수송기의 시장 상황이 적절하다면 언제든지 협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엠브라에르는 적극적인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사후 조치에 대해서도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브라질 내에서도 C-390은 C-130의 들러리일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자신들을 선정해 준 것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체를 도입하는 과정을 보자면 우리나라는 C-390을 도입하는 게 적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대형 수송기가 더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체들을 비교 모색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C-130J, 에어버스의 A400M, 그리고 브라질 엠브라에르의 C-390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사청에서 2023년 3월에서 4월에 각 수송기의 성능을 점검하는 현지 시험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성능 평가 후 가격 등 세부 조건을 따지는 과정에서 에어버스의 A400M의 경우 항속거리, 수송량에서 다른 두 개의 기체보다 앞서지만 우리나라의 예산 한도를 맞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C-130J 그리고 엠브라에르 C-390 2파전으로 좁혀졌고 2023년 10년 모든 평가를 마무리하여 평가 결과를 관련 기관과 공유하는 선행보고 절차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평가 항목은
5가지로 성능, 운용 적합성, 가격, 절충교역, 협력 컨소시엄이었습니다. 엠브라에르의 C390은 성능, 가격, 절충교역이 앞섰는데 특히 국내 기업과의 협력 컨소시엄에서 C130을 큰 점수차로 벌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문이 돌자 엠브라에르의 C390을 운용하는 국가는 적고 후속 군수 지원과 대규모 수송 능력이 불명하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성능은 C390이 더 좋았습니다. 4개의 엔진을 사용하는 C130J의 경우 순항 속도가 671km이지만 2개의 터보팬을 가진 C390은 870km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130은 연료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16.3톤의 화물을 싣고 3,150km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390의 경우 연료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23톤의 화물을 싣고 2,722km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즉, 더 많은 병력과 물자를 더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 무장한 병사 80명 혹은 공수부대원 64명을 태울 수 있다고 합니다. 2023년 12월 4일 방위사업청은 공군 대형 수송기 2차 선정 기종으로 C390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 도입 대수는 3대이며 예산은 약 7,100억 원입니다. 이는 KC-330 시그너스에 이어서 공군의 대형 기체를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기체로 도입하는 사례였으며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하던 터보 프롭 엔진이 아닌 터보팬 수송기를 도입하는 첫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장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8년까지 약 7,800억 원을 들여 양산하는 K-21 장갑차의 경우 이 C390의 화물칸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게가 25톤이라서 최대 적재 중량을 초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K200 장갑차의 경우는 들어가게 되며 이 무게는 13.2톤으로 병력까지 적재해서 이동시키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단점으로는 기존 사용하던 정비창을 이용하지 못하고 새로 신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섬들을 위해 정비창을 새로 만드는 것은 단기적 비용적으로는 손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엠브라에르가 제시한 다른 나라의 도입 기체를 대한민국에서 정비할 수 있게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큰 손실이 아니게 됩니다. 기술 이전이 적지만 여태껏 사용해왔고 호환성이 좋은 미국 기체를 선택하는 게 좋은지, 기술 이전이 많지만 기존 기체와 부품 호환성이 적은 브라질 기체를 선택했던 게 좋은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이번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